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교과서 146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뒤에 있는 밀리미터파 이전에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이전에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이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동안 빠지는 상황에서 진도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 녹화를 하나 합니다. 글도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듯이 먼저 이렇게 단락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개의 단락인지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은 태양계 위성 중에서도 여러분들 단어 뜻 같은 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위성은 행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하고 있는 천체라고 해야 될까요?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목성의 위성도 있고요. 토성의 위성도 있고 다양한 위성들이 있죠. 태양계 위성 중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지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를 봤을 때 달은 꽤 커다란 위성이긴 합니다. 따라서 지구는 작은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셈이다. 달의 지름은 이렇게 12,740km인 지구 지름의 4분의 1이니까 크기가 상당히 지구에 비해 달이 커다란 위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네요. 평균 거리. 달은 타원 궤도를 따라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계속 달라집니다. 이유가 되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달라지는 이유, 타원 궤도를 따라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이유. 아마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달이 타원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심한 타원은 아니겠지만 계속 거리가 달라지고 있다. 이쪽 긴 쪽과 짧은 쪽이 있겠죠. 타원이 있으면.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달은 5번째로 크다. 달의 지름은 이렇고 지구 지름의 몇 분의 몇이고 평균 거리는 이렇다. 거리는 계속 달라진다. 그냥 달의 특징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넘어갑니다. 직접 달에 가서 월석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달의 표면에 있는 돌이죠. 직접 달에 가서 월석을 가져와 분석하기 전까지는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3가지 이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론, 동그라미 쳐가면서 할게요. 지구가 형성될 때 달도 함께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론, 커다란 운석이 충돌할 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질량이 뭐야? 달을 형성했다는 것이며, 세 번째 이론, 외계에서 만들어진 완전히 다른 천체가 지구 부근을 지나다가 중력에 붙잡혀 지구를 도는 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하.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아주 명확하네요. 달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이론입니다. 첫 번째, 지구가 형성될 때, 애초에 지구가 딱 형성될 때 달도 함께 형성이 되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커다란 운석이 충돌하면서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질량이 달을 형성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구와 달은 완전히 같은 성분이 있겠네요. 세 번째 이론은 외계에서 만들어진 천체가 지구 부근을 지나다가 붙잡혔다. 세 번째 이론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구와 달의 성분이 완전히 다르겠네요. 자, 계속 내용을 진행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이론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이 뒤에가 중요한 거죠. 아폴로 우주인들이 6차례에 걸쳐 지구로 가져온 달 암석의 성분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 결국은 중요한 건 이거네요. 첫 번째, 월석의 화학 성분이 지구의 암석 성분과 매우 비슷해서 달이 지구와 다른 장소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3번 있잖아요. 외계에서 만들어진 천체가 지구 복근을 지나다가 붙잡혀 지구에 도는 달이 됐다.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형성되었을 거라는 가설은 제외할 수 있으니까 이 3번 제외되겠네요. 또한 두 번째, 달의 조성이 지구의 조성과 똑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구와 달이 같은 물질에서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도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구와 달의 조성이 지구의 조성과 완전히 같지 않다면 뭔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달 질량이 뭐야? 달을 형성했다. 이것도 좀 다른 거 아닐까요?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조성 단어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원자 수의 비, 사진을 찾아보니 이 정도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막상 가지고 와서 암석의 성분을 분석하니 지구의 성분과 매우 비슷해서 다른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장소에서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동시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석 성분 분석 통한 일단 두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동시에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기서도 질문을 해주네요.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달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질문과 답변으로 내용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궁금합니다. 과학자들은 월석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일단 체크를 해 놓을까요? 태양계 형성 초기에 있었던 대규모 충돌에 의해 달이 만들어졌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읽어봐야지 되겠습니다. 충돌설은 위에도 있었잖아요. 커다란 운석이 충돌할 때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지우고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새로운 충돌설은 예전의 충돌설과는 다른 것이었다. 예전의 충돌설부터 정리를 해주네요. 예전의 충돌설은 어떠냐? 커다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물질이 공간으로 날아갔고 이 물질이 서로 뭉쳐 달이 만들었다는 주장이었네요. 그렇다면 결론. 예전의 충돌설에 따르면 달의 성분은 지각의 성분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구와 달이 같은 성분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나가 나오네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월석을 분석한 후 새롭게 등장한 충돌설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충돌설이네요. 새로운 충돌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에 그럼 이거는 지구의 요소겠네요. 이 천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첨가되었습니다. 뭔가 다른 천체. 제가 같이 섞여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네요. 아하.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결론이 나오겠네요. 지구의 성분이 있으니까 암석 성분과 비슷해서. 하지만 그 천체의 성분도 있으니까 조성과 똑같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다시 새롭게 등장한 충돌설에서는 지구에서 방출된 물질에다가 더하기 천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 첨가됐다는 겁니다. 자, 충돌할 때의 강력한 힘 때문에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물질 중 지구에 충돌한 물질 및 지구에 충돌한 천체의 물질 중 많은 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던 물질이 모여 달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충돌이 지구가 형성된 후 1억 년 이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주의 어떤 시간대는 참 대단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1억 년이라니.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달의 기원을 설명한 새로운 충돌설입니다. 자, 새로운 충돌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지구도
물질이 방출이 됐고요. 그렇죠? 지구와 땅 충돌하니까 지구의 물질도 방출되고 충돌했던 얘의 물질도 방출되면서 달이 된 거예요. 그쵸? 그림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물질도 지구와 다른 물질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다면 충돌한 천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오호,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새로운 충돌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요. 이렇게 커다란 천체가 충돌했다면 어딘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충돌한 천체가. 그러나 지금은 그 천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돌한 천체가 산산조각 났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커다랬으니까 현재 이 천체를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는 태양계 초기의 격렬한 환경으로 돌아가서 찾아야 한답니다. 충돌한 천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태양계 초기의 환경 때문이라네요. 태양계 초기의 환경이 어떻기에 충돌한 천체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바로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던. 태양계 초기에는요, 많은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나 봐요. 아주 혼란 상태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면서 또 충돌하고 또 충돌해서 어딘가에 속해져 있거나 그랬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로 충돌하면서 부서져 생긴 커다란 조각은 또 다른 행성과 충돌했을 것이다. 따라서 지구와 충돌한 천체 및 충돌로 인해 부서진 천체 조각들은 아마 다른 행성이나 달의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미행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옆에 설명이 주네요. 미세한 행성,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서로 충돌 병합하며 원시행 등을 만드는 천체를 말한답니다. 미행성들이 지구를 비롯한 행성에 빈번히 충돌하던 태양계 초기에 화성 크기 천체가 지구에 충돌한 사건은 워낙 많이 빈번히 충돌했기 때문에 수없이 일어났던 충돌 가운데 조금 큰 규모의 충돌일 뿐이었어요. 워낙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충돌한 이 화성 크기의 천체도 여기저기 충돌해 가면서 어딘가에 일부가 되었다는 거죠. 지구와 충돌한 천체는 현재 찾을 수 없지만 이처럼 태양계 초기의 행성들 간에 잦은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월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 지구와 충돌한 천체를 찾을 수 없는 이유. 뭐라 그랬어? 어디서 그거를 찾았어? 태양계 초기에 격렬한 환경에서 찾았어.
그리고 결국 이거는 새로운 충돌설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다고 하면 그게 어디 남아 있어야 되잖아. 그게 어디 있는 건데 너의 가설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태양계 초기에는 워낙 격렬한 환경으로 아주 잦은 충돌이 있었어.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거야. 뒷받침해주고 있죠. 넘어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짧은 글입니다. 자, 6번째 단락.